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따르겠다고 시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늘 교수 한 명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흉기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표는 이미 처리됐고 교육청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1제강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는 처음으로 가동 이후 2억 톤의 강철을 생산했습니다. 63빌딩만한 건물 10개 동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사립외고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데요. 사립외고 설립이 타당한지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24개 기업체와 사립외고 설립 운영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참여 기업체로부터 매년 외고 운영비로 4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대신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를 위해 명문 사립고 설립은 강화하되 반드시 외국어고를 설치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산단기업, 지역민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외고 설립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자사고 등 다른 학교 설립 방안이 나오면 이 협의체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교육 전문가, 교육단체, 학부모, 산단기업,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립외고를 포함한 학교 형태, 이사회 구성, 교사 충원 등 명문 사립고 설립을 위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시가 그동안의 사립외고 설립 강행 방침에서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수교육 지키기 범시민위원회는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의 근본적인 문제와 절차 과정은 외면한 채 협의체를 미끼로 사립외고 설립을 강행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협의체의 사립외고 설립 주체인 교육청과 여도 초중학교 관계자가 참여할지도 미지수인데다 산단업체와 운영비 지원 협약을 맺은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목이나 일정한 좀 이렇게 부정적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이것은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다. 일정한 전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 찬반 논란 속에 설립 논의 주체를 확대하려는 여수시의 새로운 카드가 사립외고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과 관련해 순천대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대 교수 전체 투표에서 88%의 참가자들이 교육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순천대 영어교육과 정모 교수는 오늘 순천대 본관 1층에서 정부의 비민주적 총장 인사 철회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15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내일 오후 5시 첫 회의를 열고 이순희 총장 임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실장은 이미 사표 처리됐는데 그동안 학교는 교육청에 이 사건을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저녁 9시쯤 여수의 한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50대 행정실장이 흉기를 들고 체육관에 있던 학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행정실장은 왜 떠드냐며 학생들을 위협했고 2학년 남학생이 왜 술을 드시고 그러냐며 항의하자 학생의 뺨을 서너 차례 때렸습니다. 학교 안에 있던 행정실장의 관사와 체육관의 거리는 10m 정도. 학생들은 학내 음악 동아리 소속으로 체육관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정실장이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겁니다. 사건 다음 날 행정실장은 학부모에게 사과한 뒤 사표를 썼고 징계 절차도 없이 보름 뒤인 지난달 28일쯤 사표가 처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사표를 처리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평소 행정실장이 술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고 학부모와 원만하게 합의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직원이 그것도 학교 안에서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 사건이어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표 처리는 번복하기 힘들지만 해당 학교에 대해선 보고를 안 한 점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제강 공장에서 누계 출강량 2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4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제1제강공장에서 생산한 강철 쇳물의 양이 2억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톤은 여의도 63빌딩 10개 동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단일 공장으로서는 광양제철소가 최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 입장차가 커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시군 단위 조정 등 선거구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각 한 석씩 모두 3석 감소는 현실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훈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은 전남은 2-3석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영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감축은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우리를 2석이나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석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통피합이 유력시되는 광주 선거구는 광주 동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장흥, 강진, 영암, 고흥, 보성 등 선거구 통피합이나 시군 단위 조정 등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 석으로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개특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획정위원들이 획정을 하는 거야. 여야는 오는 4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까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장도 마스터플랜 재검토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는 4일 오전 예울마루 제3전시실에서 공개적으로 열립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용역책임연구원인 전남대 박복재 교수가 여수시와 예울마루 시민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울마루 2단계 사업인 장도개발 사업은 지난해 말 여수시가 부지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120억 원을 들여 내년 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미술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작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며 재검토 용역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닭을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로 가축 사육업자 65살 신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기른 닭이나 다른 곳에서 사들인 닭 2만 4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공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닭을 공급받은 음식점 150여 곳 가운데 무허가로 영업해온 24곳의 업주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최근에 폐막된 담양 대나무 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가 흥행은 물론 지역축제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런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폐막된 담양 대나무 박람회. 한 달 보름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만 104만 명으로 생태 도시를 표방하는 담양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풍부한 콘텐츠와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밑바탕됐습니다. 친환경 박람회,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승부하는 박람회, 경제 박람회라고 하는 모토를 통해서 그 내용에 알맞게 충실하게 했던 게 국제농업박람회 역시 행사 기간 동안 누적 관람객이 73만 명으로 흥행 성공의 역사를 다시 써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6차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학습과 힐링의 장으로 꾸민 게 주요했습니다. 참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특히 두 박람회는 물론 인접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관람객 유치와 붐조성에 나서는 등 지역 축제의 상생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높아진 위상과 브랜드 가치로 관광과 레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 매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판로 학대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관광, 산업에 아마 투자 유치가 더욱더 또 산업화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등 박람회 성공만이 아닌 사후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도가 위탁 관리하는 연안항의 보수 보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고흥 녹동신항과 완도항, 화흥포항 등 3곳에 모두 1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노후된 항만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흥 녹동신항에는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객선 접안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광양시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광양시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5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관내 8개 읍면지역 소하천 63개소에 대한 소하천 지정과 폐지, 구간 지정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는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후 10년이 된 63개 소하천에 대해 향후 10년간 소하천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년 동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5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면 서면 3터널에서 석탄을 싣고 달리던 25톤 트럭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2시간가량 심각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뒷바퀴가 터지면서 발생한 불꽃이 석탄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전남국방벤처센터가 오는 20일까지 2015년 제2차 협약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국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방산업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전남 지역 중소벤처기업입니다. 협약기업에게는 국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방위산업체와의 사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